또 한 번 한탄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앞에서 이렇게 수익률 잘 나오고 신고가에 막 보석주, 명품주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또 이 시간에 좀 암울한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외 불확실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상 추가적인 상승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이런 리스크들 뭐가 있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나올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송파지점의 최성환 부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브렉시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뭐 합의 불발될 거다 이런 뉴스들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들려오고 있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반영을 하고 대비를 했다지만 그 헤드라인이 주는 또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분명 브렉시트 이야기는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일시적인 영향은 있겠지만은 길게 제한적으로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시각이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미중 무역의 어느 정도의 완화, 결국 분쟁의 완화, 그리고 또 어제 국내 그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의 또 금리 인하 여부, 네. 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관계 개선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이제 뭐 최저점에 도달했다 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강달러가 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약달러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위안화 같은 경우도 좀 약세인데 사실은 위안화는 미중 무역 분쟁 등 또 그리고 중국의 경제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위안화 악세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국내 기준으로 2200선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2000포인트 기준 PBR이 0.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2000선과 2200선에서의 박스권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금리가 이제 기조가 굳어진다면 이제는 뭐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쪽에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들 해봤는데요. 그러면 종목군들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재 집행정지 그 뉴스가 나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이오들 흔들릴 때도 그나마 좀 실적을 내주는 곳이 셀트리온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나마 본다면 셀트리온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헬릭스미스는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의견이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급락을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약간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약간 투자자들한테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기업들의 그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R&D, 임상 진행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런 시기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급,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을 하면서 변동성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도 하고 또 밀리기도 하고 이런 영향을 주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뭐 올해로 놓고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뭐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오히려 개별 종목들의 개별 모멘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는 좀 시간을 두고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예.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너무 민감하다 보면 사실 긴 호흡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게 또 사실이거든요. 저번에 나오셔서 부장님께서 4, 5년 얘기하셨었죠. 맞습니다. 네, 예. 네.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역시 어떤 산업과 인구 구조 변화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으로서 제약바이오 뭐 개별 종목 뉴스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너무 리스키한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렇게 살펴봤고 IT 쪽으로 이번엔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갤럭시 폴드. 현재로서는 뭐 물량도 제한적일 테고 하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스마트폰에서의 시장이 열렸으니 여기에 대한 또 수혜를 받아가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여기와 관련된 그러면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애플이 최근에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애플 밸류 체인에 속하고 있는 부품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갤럭시 폴드도 완판됐다는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그 부품주들이 역시 또 과거에는 약간 좀 밀려 있다가 최근에 보면 5G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상당히 시장을 주도했던 뭐 KMW나 이런 예. 회사들이 약간 주춤하거든요. 네. 그런 차익 실현 물량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런 애플 신고가 관련된 뭐 BH나 인터플렉스 뭐 그리고 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KH 바텍 등 또 이녹스 첨단 소재, UTI 이런 종목들이 자리를 또 이렇게 채워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IT 쪽은 그게 결국엔 지금은 5G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매기가 좀 분산되고 있고 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5G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G는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투자의 시간이기 때문에 5G는 어떻게 보면 또 조정은 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폴드나 또 애플의 신제품과 관련해서 종목군들 얘기를 해주셨고 역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잡히고 있는 업종군은 5G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또 성장성도 계속 기대되기 때문에 5G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코너와 또 방송을 통해서 요즘에 다시 한번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관련주라 너무나도 이제 잘 아실 테고 하다 보니 부장님께서 보는 탑픽은 뭘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뭐 밀짚 모자는 뭐 겨울에 살아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겨울철, 봄철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테마주로 또 관심이 또 시장에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테마는 보통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회사들이 될 것 같은데요. 위닉스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유는 뭐 상반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뭐 개별적인 품목들이 이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뭐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제품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실적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위닉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10,000원대에서 지금 2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시총으로 본다면 여전히 위쪽으로 룸은 여전히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 탑픽은 위닉스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닉스 참 여러 번 회자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우상향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나 그리고 주가도 아직 뭐 전고점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부장님께서도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는 위닉스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또 다른 게임주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지스타 2019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벌써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매년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올해도 얘기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한 모멘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 주변에 보면 집에 이제 아드님들, 그러니까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에 아들을 둔 그 가정의 가장 고민이 게임에 많이 빠지는 이제 그런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이제 되게 뭐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넷마블이나 지금 SNK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게임주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스타 2019도 이제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반면 넷마블은 최근에 웅진코웨이를 또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예. 약간은 기대와 우려가 약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 출시가 또 그리고 가시권에 있는 업체들은 좀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오늘 강한 회사가 바로 이런 신작 관련해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 업체들은 M&A나 뭐 신작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A나 신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그 아들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려면 진짜 아들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 탔을 때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게임 하고 있을 때 진짜 신고가를 기록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게임들은 부재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여기 여의도 방송을 오는 길에 이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오는데 예. 젊은 남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게임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게임을 하는지, 예. 어떤 게임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남성들이 많이 하지만 여성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누가 무슨 게임 하는지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하던 얘기, 그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들은 뭐가 있을까?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 중에서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제가 아마 이 시간에 베스파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원 게임이었거든요. 예. 근데 대표 게임이 킹스레이드라는 게임인데 오늘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규로 한 게임을 출시를 했고요. 이제 또 추가로 연말까지 한두 개 이상의 신규 캐주얼 게임을 또 출시할 겁니다. 결국에는 게임이 원 게임에서 이제 그러니까 게임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4개, 5개로 신규 게임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장 우려했던 원게임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내년부터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가 되는데요.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서스가 200억 원이 넘거든요. 결국에는 현재 시가총액을 따져본다면 보유현금이 약 9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300억 원 정도 예. 주가가 지금 움직여서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못 봤지만 이렇게 본다면 저평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 이 부분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목표가는 한 25,000원, 최소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0억 이상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손절가를 본다면 일단은 오늘은 지금 저게 21선인가요? 화면에 보이는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데 돌파하게 된다면 역시 25,000원까지를 목표가,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 주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16,000원으로 또 베스파 저희가 종목, 투자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갑작스럽게 저희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보기를 몇 개. 네. 조선주하고요. 네. 배당주하고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전문가들에게 다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거 주로 더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조선주는 사이클이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주 소식 나오고 하면서 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조선주 쪽 특히 이제 LNG 쪽 관련된 회사들 예. 그쪽에 대한 뭐 중소형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선주는 좀 관심이 가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배당주는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배당주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쪽에 좀 많이 있는 증권이나 은행권 쪽 그리고 또 뭐 지주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배당주는 지금이 10월이 보통 투자 적기로 좀 보거든요. 예. 그래서 10월은 배당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이제 뭐 화면에 나오지만 뭐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금융 쪽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지주나 증권 쪽 이쪽에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기 민감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기가 지금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가 최저금리로 도달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제가 봐서는 이제 성장주 쪽에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보기 드렸던 거 다 대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배당주 그러면 시간이 또 30초 남은 게 네. 배당주 예전에 말했던 전통적인 배당주하고 네. 요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혹시 눈여겨보는 업종군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금융주로 계속 밀고 가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금융지주나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증권주 쪽에도 좀 보고 있고요. 제가 교보증권이니까 교보증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막판 깨알 예, 홍보까지 금융주 쪽으로 해서 어쨌거나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이 배당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당주와 금융주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교보증권 송파지점의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